자, 볼까요? 자, 여러분, 가맹점 모집을 하면 적어도 여러분이 가맹점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건 창업자와의 소통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셔야 돼요. 가맹점 모집은 결국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개설한다라고 하는 건 창업자가 우리의 장점을 알아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내 브랜드를 선택했을 때 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야 가맹계약을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가맹본부가 우리는 이러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너를 먹여 살릴 수 있어 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창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맹본부가 전달하고 싶은 이 메시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창업자와 소통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개념적으로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맹점 모집 담당자로서 창업자와의 소통하는 거를 마케팅에서는 프로모션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 프로모션이라는 방법에는 광고라는 방법도 있고 홍보라는 방법도 있고 판매 촉진이라는 방법도 있고 인적 판매라는 방법도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는 창업자와의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창업자와의 소통하는 방법이 마케팅 용어로는 프로모션이라는 방법이라고요. 이 프로모션이라는 방법이 광고라는 방법, 홍보라는 방법, 판매 촉진, 소위 판촉이라고 하죠. 또는 인적 판매 이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이 네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창업자와의 소통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가맹점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창업자와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지금 가맹점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창업자와 소통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인데 어떤 방법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 제가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이제 마케팅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마케팅 교과서의 프로모션 방법에 이런 프로모션 방법들이 열거가 돼 있으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창업자와 소통을 해야 되나 내가 모르겠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케팅 교과서를 찾아서 프로모션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소위 고객과 어떻게 소위 소통할 수 있는지 프로모션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그 방법을 써먹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이제 가맹본부들이 이 방법을 보통 어떤 방법으로 써먹더라라고 하는 걸 제가 6가지 정도를 제시할 텐데 이 6가지 방법이 결국 창업자와의 소통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 6가지 방법이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매장을 통한 소통. 첫 번째, 우리 매장에 온 손님들 중에는 분명히 창업자가 섞여 있을 것이다. 우리 매장에 그게 직영점이든 가맹점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매장에 직영점이든 가맹점이든 우리 매장에 온 사람들 중에는 창업자가 섞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맹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매장이 10,000개가 있는데 10,000개가 전부 다 탈이 날리고 있고 적자를 내고 있고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다. 그럼 10,000개가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창업자들이 와가지고 창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텐데 그런데 매장이 한 10개만 있어도요 10개 매장이 전부 다 줄 서 있잖아요. 줄 서서 먹는 음식점으로 소문나 있잖아요. 그럼 그 매장에 온 사람들 중에 창업자는 나도 이런 아이템으로 창업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통이에요. 첫 번째는 매장을 통한 소통일 거고 두 번째는 기존 사업자와의 소통이다. 뭐냐? 여러분 창업자는 소위 처음부터 창업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직장을 다니다가 나 직장 때려치고 창업할래 이렇게 신규 창업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규 창업자들은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도 여러 명 와서 교육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창업에 관심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 얼굴 보고 알 수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창업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창업자를 찾아낼 때 어떤 방법을 쓰는 거냐면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겁니다. 창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써놓은 그 창업자는 어떤 창업자가 있냐면
기존 자영업자들이 있어요. 기존 자영업자. 기존 자영업자들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구체적인 고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되게 많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을 보통 얘기할 때 50%가 3년밖에 못 버틴다는 거거든요. 3년간 버틸 수 있는 생존율이 50명, 100명 중에 5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지금 올해 100명 창업하면 그 중에 50명은 3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또 다른 창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기존 사업자들은 가맹본부에게 아주 중요한 창업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창업자들을 여러분이 공략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광고를 하지 않고도 창업자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게 일종의 가장 쉽게 말하면 영업하는 방법 같은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서 창업자를 찾아내려면 광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우리 동네 김밥집 사장이 요즘 장사가 안 된다. 아, 그 김밥집은 곧 업종을 바꾸겠구나. 더 이상 김밥집을 곧 못하게 되겠구나. 그럼 이 사람은 김밥집을 못하면 우리 만두집으로 바꿀 수 있겠지? 우리 김치찌개집으로 바꿀 수도 있겠네? 그럼 그 사람은 잠재적인 창업자, 나는 그 사람한테 공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사업자가 창업자가 될 수 있다. 기존 사업자와 소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고민해봐라. 가장 대표적인 게 영업하는 겁니다. 기존 사업자를 다니면서 야, 너 장사 안 되지? 우리 걸로 한번 바꿔볼래? 장사 안 되지? 그 가게 우리한테 넘길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을 해보는 거를 소위 기존 사업자와의 소통이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광고 홍보를 통한 소통입니다. 이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 중에 창업자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광고와 홍보를 가맹본부는 광고 홍보에 돈을 상당 부분 쓰는 겁니다. 세 번째의 소통 방법이고요. 네 번째, 광고 홍보에 묶어서 넣을 수도 있지만, 이건 제가 별도로 뽑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가맹본부가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놨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설명회입니다. 가맹본부는 창업 설명회를 통해서 창업자와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가맹본부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가맹본부 A는 창업 설명회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 달에 20명이든 30명이든 40명이든 창업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맹본부 B는 창업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창업 설명회를 못합니다. 또는 시도는 합니다. 설명회를 하는데 2명, 3명도 안 옵니다. 이 A와 B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한 달에 20, 30명이라도 3, 40명이라도 설명회를 통해서 창업자들 만나고 있는 가맹본부와 설명회를 해보고는 싶은데 설명회를 해봤자 한두 명밖에 안 오니까 그 다음부터 사장님한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설명회 하겠다라는 말을 못 꺼내는 것이죠. 이런 가맹본부는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맹본부가 되어야 돼요? 무조건 A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B 같은 가맹본부가 되면 소위 말해서 면목이 없는 거예요. 사장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설명회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소위 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 설명회는 창업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게 제가 네 번째로 써놓은 얘기고요. 다섯 번째, 여러분 역시나 같이 많이 써먹는 창업 박람회. 창업 박람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박람회를 하니까 을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박람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창업 박람회에 가서 창업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창업 박람회를 통해서 가맹본부는 창업자를 만날 수 있다. 즉 창업자와의 소통이 가능하다. 오늘 점심시간 직전에 한 가맹본부 소위 빨래방 가맹사 엄격하게 말하면 프랜차이즈는 아닌데요. 빨래방 창업을 하는 회사 대표가 우리 회사에 왔어요. 저하고 한 30분 정도 면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창업박람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창업박람회를 했어요. 그 박람회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업체가. 나가서 계약을 17개를 했대요. 소위 가맹계약을 17개를 했대요. 박람회 나가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 정말 대단하다 그랬어요. 대단하다. 원래 창업박람회 가가지고
가맹계약 한 건, 두 건을 제대로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한 건, 두 건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린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나가라고. 근데 이분은 이번 박람회에서 17개를, 물론 전부 다 정식 계약은 아니겠죠. 가계약이겠죠. 그 중에 정식 계약들이 나오겠죠. 어쨌든 17개를 계약을 했다고 해서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뭔가 장점이 있겠죠. 자, 뭐냐. 가맹본부 중에 똑같아요. 상업설명회하고. 가맹본부, 소위 창업박람회라고 하는 방법을 써먹을 수 있는 가맹본부가 있고 써먹지 못하는 가맹본부가 있는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 회사를 어떤 회사로 만들 거냐, 창업박람회라는 방법을 써먹는 회사로 만들 거냐, 창업박람회라는 방법을 못 써먹는 회사로 만들 거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장님의 지시를 받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창업박람회를 못 써먹어가지고요, 사장님 다음 달에 창업박람회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창업박람회 가가지고 별 도움이 그동안 안 됐으니까 이번 박람회는 나가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약에 본부장이나 가맹점 모집 팀장이 있으면 그 자격이 없는 거라고요. 자격이 없는 거라고요. 그거 어떤 경우에 그런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가맹본부, 예를 들어서 당신이 예산을 줘서 내가 박람회 팀을 이끌고 박람회 나가봤자 나는 결과 그동안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결과 안 나올 거니까 박람회는 도움이 안 되는 방법이다, 우리 써먹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 자기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따가도 뭐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창업박람회를 못 써먹고 있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이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분명히 가맹점 모집 업무를 맡고 있는데 나는 우리 사장한테 박람회에 나가자는 말을 좀 떳떳하게 못하고 있다. 아니면 그동안 박람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창업박람회에서 별 성과를 못 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창업박람회가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일을 잘못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100%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업박람회를 통해서 창업자와의 소통을 더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써놓은 거 이후에 그 이후의 소통 방법들은 여러분이 꾸준히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블로그가 됐든 아니면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한 통신사의 새로운 상품이 됐든 구글의 GDN이 됐든 티즈 광고가 됐든 또 다른 무엇이, 아니면 뭐 창업 교육이라는 방법이 됐든, 여러분은 그 어떤 방법으로든 창업자를 만나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결국은 가맹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다. 결국 가맹점 모집 담당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창업자와의 소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로 그렇게 두면 돼요. 창업자와의 소통을 만들어내는 사람. 왜 광고를 못하는 사람이 이 일을 못할 수밖에 없냐면, 광고는 창업자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가 광고를 이용해 본 적이 없고 이용할 줄 모른다고 하면 나는 그만큼 창업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버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